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세진전자이고요. 문제 출발합시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이 나와 있고요. 메뉴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여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요. 이랴 상점 맞고 한국 상사 금액 수정해야 되겠네요. 132000000 기린 상사는 맞습니다. 차액이 0인 것 확인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선택하시고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코끼리 상사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1550000) 행복상사는 맞습니다. 차액이 0인 것 확인하자.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다음의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여시고요. 무형자산 계정에 230번 코드로 입력하랍니다. 230번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빨리 커서 위치 이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메뉴 열었을 때 코드란 여기에 230 이렇게 입력해도 커서 위치가 바로 230번으로 딱 이동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임차권리금. 오른쪽에 내용을 적으면 왼쪽으로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임차권리금. 그리고 성격 일반이라고 입력해 달랍니다. 됐습니다.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3번 문항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랍니다. 각 재무제표 간의 연관관계를 사용해서 관계 있는 부분 전부 다 고치는 문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 있을 건데 그게 50만 원이 정답인데 5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제대로 고치자. 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면 이와 연동되어 있는 이러한 메뉴의 금액들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 금액,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금액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스타일이 많은데요. 요거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못 풀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나씩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 열어보면 되겠다. 자, 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정답이 5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 금액을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변동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수정된 당기순이익 금액은 2550000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 관계 있는 메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어봅시다. 자,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얼마로? 3천만 원으로, 즉 수정하기 전 금액으로 적혀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제대로 수정된 금액인 2550000으로 수정해야 되는데요. 타이핑으로 직접 수정해도 되고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 불러오기 버튼이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있는 당기순이익으로 불러올까요? 라고 묻거든요. 예 라고 클릭하면 되지 뭐. 클릭하면 2550000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도 자연스럽게 5천만 원으로 금액이 바뀔 거고요. 요 5천만 원이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자, 오른쪽에 맨 하단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내부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5천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금액 수정해야 되겠다. 5,45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수정하자. 그리고 현재 상태는요. 요 금액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차 차익이 0이 아닌 상태입니다. 요 금액을 제대로 고치고 나면 대차 차익이 뭘로? 0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수정합니다. 5000000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니까 대차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관련된 메뉴 전부 수정했고요. 열려있는 메뉴들 다 닫습니다. 문제 2번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5일 제품 포장용 기계 취득가액이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700만 원. 요게 노후화되어 폐기했답니다. 처분 관련 부대 비용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즉 유형자산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처분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외부에 돈을 받고 처분한 게 아니고 그냥 오래돼 가지고 폐기를 했으니까 요 유형자산의 처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라고요? 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거래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생기겠다 그죠? 그 부분 먼저 분석해 봅시다. 애당초 장부금액이 얼마짜리였습니까? 3천만 원 빼기 2,700만 원. 3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장부금액 300만 원짜리. 요거를 얼마 받고 판 거라고요? 0원 받고 판 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결론값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답니다. 25만 원만큼. 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뭐 요거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 자산 처분 거래가 주된 영업 활동인지 주된 영업 활동 아닌지로 구분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라면 운송비, 제세금, 수수료, 비용 같은 거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요. 요 문제처럼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가 될 거다, 그죠? 그럴 때는 운송비, 제세금, 수수료가 생겼다 하더라도 별도 비용이 아니고 뭘로? 처분 손익으로 그냥 바로 반영시키기로 했었다 이겁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결국 처분 손실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요, 3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25만 원만큼 또 추가로 돈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0만 원이 아니고 325만 원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점표 입력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25만 원 이렇게 나와야 맞게 입력한 겁니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출제된 걸로 보아지고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요. 7월 5일입니다. 1단계 대변의 취득원가 적어준다.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 되겠다, 그죠? 금액은 3천만 원. 2단계 차변에, 자, 1단계가 대변의 기계장치 적어주는 건데, 그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실수했던 부분 고칩니다. 대변의 기계장치 3천만 원. 1단계. 2단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줍니다. 코드 번호는 기계장치에 대한 거니까 207번 코드 번호. 금액은요 2,700만 원. 자, 3단계는요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받은 돈이 있다 하나도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 대신 추가로 나가는 돈이 25만 원 있더라. 요거를 3단계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요? 대변에다가 적어줍니다. 뭘로? 현금으로 25만 원을 적어주자. 마지막 4단계는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 그지? 차변에 채워야 된다는 말은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고, 비용의 발생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325만 원이라고.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요? 아, 점표 입력을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 325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11일 공장 신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이 3억 원이고요. 모두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었고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한 상태랍니다. 뭘로 회계 처리되었겠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든 실제 공사비랑 이자 비용 같은 거 전부 합해져 가지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그 금액이 3억 원이었다 이겁니다. 이제 요 건물이 오늘 완공되었답니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버리고 이름을 이제 제대로 된
건물로 바꾸면 될 겁니다. 됐지요? 입력할게요. 8월 11일. 자, 차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리고요. 요거를 뭘로 이름 바꾼다고? 건물로 이름 바꾼다. 자, 검색창 띄워서 다시 건물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맞는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입력합시다.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8월 29일 학교 법인 산림학원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답니다. 기부금 냈다, 그지?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8월 29일 차변의 기부금 얼마요? 100만 원. 대변의 현금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12일 나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차입하고요.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답니다. 돈 빌렸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그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만기가 3년짜리니까, 그지? 장기 차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2억 원, 대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나라은행.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1월 10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 8387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급여 지면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했던 금액 뭘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까? 대변의 예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있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돈 나가면 됩니다. 돈 현금으로 나갔대요. 됐지요? 입력합니다. 11월 10일 차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83870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12일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 9월 4일에 열렸던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중간 배당금 1,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답니다. 단 원천 징수는 없대요. 뭡니까? 별게 아니고 배당합시다라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제 그 결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예금을 지급하는 거다 이겁니다. 현금 배당이다, 그죠? 현금 배당합시다라고 결의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의 감소를 기록하고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할 겁니다. 대변에 적혀 있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것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면서 이제 대변의 보통예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정기주총을 통해서 현금 배당합시다라고 결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회사는 급박한 사안이었나 보다, 그죠? 임시주총일 겁니다. 9월 4일 연중에 열리니까 임시주총을 통해서 배당을 하자라고 결의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중간 배당이라고 부른답니다. 정식 배당이든 임시주총을 통해서 결의한 중간 배당이든 회계 처리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 됐지요? 그리고 참고로 9월 4일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배당 결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붕괴되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참고 삼아 자 9월 4일자 전표 봅시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됐네.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우리가 알기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는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기중회계 처리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뭘로?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 배당금이라는 요상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요. 요 메뉴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더 좋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선택해 보시면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요거는 실제 최종 보고서 작성할 때만 사용하고 기중의 회계 처리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계정 과목 사용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 중에서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설정이 되어 등록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2월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메뉴를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데 전표 입력할 때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전표 입력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요 칸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실무에서 작업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을 칠 때 직접적으로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출제되기는 무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요거는 정식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배당금 계정 과목 뭐지 혹시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라고요? 중간 배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다 이겁니다. 결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돈이 지급된다라는 거래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정식 주총을 통해서 배당을 결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대변 쪽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됐지요? 조금 시간 할애해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10일 입력하고 차변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기록하고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대변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8월 20일에 주식회사 도원테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4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했고요.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51 과세를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 원재료 대변 어음 발행했다 지급 어음 계정 과목 그리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8월 20일 유형 50일 과세 3,000원 곱하기 2,000개 이렇게 직접 계산해도 되고 수량하고 단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도 있고 뭐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저는 뭐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 활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품목란에 뭐 적을까요? 그냥 원재료라고 적지 뭐. 수량란에 2,000개 적어주고 단가란에 3,000원 적어주고 그러면 600만 원과 6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기재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도원테크라고요. 전자여부 여구 붕괴 차변 원재료 맞고 대변 지급 어음으로 얼마요? 340만 원.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8월 22일 주식회사 하나전자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랍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 과세입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돈 얼마 받았는지가 말로는 설명이 전혀 안 돼 있고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돈 어떻게 받았는지는 맨 아래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합해서 88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330만 원 받고요. 550만 원은 외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 처리할 수 있겠다. 그지요? 오케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입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8월 22일 유형 10일 과세 품목, 전자, 부품 수량 200 단가 4만 거래처요. 하나전자 전자여부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붕괴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에 현금 330만 원 그리고 550만 원은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23일 영업팀에서 해외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AI 스피커 한 대를 주식회사 K마트에서 1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이렇게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 발행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물건 사면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선물로 사용하려고 물건 산, 즉 접대 관련 지출이므로. 따라서 부가수용은 54 불공을 선택해야 되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 관련 지출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의 접대비 코드번호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고요. 대변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고요. 참고로 모범 답안을 보니까 요 접대비가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니까 접대비 계정 과목 말고 해외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도 검색되는 모양이거든요. 그거로 입력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된답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23일 54 불공이고 금액은 130만 원. 거래처 주식회사 K마트. 전자 여부 여고요. 전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자,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라고 선택해 주시고, 자, 계정 과목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로 입력할 거고, 저는 참고로 요 해외 접대비라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아시겠지만 54 불공이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나올 여지가 전혀 없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한 요 두 금액 합한 143만 원 자체가 접대비 계정 과목의 금액으로 입력될 것입니다. 4번 문항 9월 1일 미국 ABC에 제품 100개 단가는 한 개당 $1,000랍니다. 요거를 직접 수출하고 외상으로 했답니다. 선적일은 9월 1일이고요. 그때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랍니다. 부가수용은 16 수출이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9월 1일 16 수출 금액은요.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과세표준 계산한다 그지요? 자, 100개 곱하기 $1,000 그러면 10만 달러가 될 겁니다. 요거 곱하기 환율 1,000원입니다. 요게 과세표준이 되겠다. 그리고 하단에 입력하는 매출 금액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10만 곱하기 1,000 하면은 1억 원 나오네요. 거래처는 ABC사라고 영세율 구분은 영세율이면서 매출일 때는 왜 영세율인지 그 이유를 적어주기로 했다 그지요. 1번 직접 수출입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금액은 당연히 그 날짜의 기준 환율을 가지고 산출한 1억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품 매출도 자연스럽게 1억 원이 된다. 됐습니다. 5번 문항 9월 8일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필테크의 창립기념일을 맞아서 꽃동산 화원에서 화환을 구입해서 증정하고요. 대금은 BC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상황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표 보니까 금액만 적혀 있고 세금은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환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로서 먹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다면 그거의 경우 면세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표 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부가수용 뭘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매입이면서 면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58번. 됐습니까? 그래서 58면의 유형이 자주는 출제 안 되지만 이렇게 가끔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뭐 풀 이유 없지요? 58면으로 입력하자. 회계 처리는요. 선물로 사용하려고 화환 산 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적으면 되고 주의할 점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제품 파는 매출처가 아니고 원재료 사오는 거래처랍니다. 앞으로 원재료 사올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싸게 좀 물건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선물 준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접대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되 800번대 코드가 아니고 5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대변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사용하되 거래처를 물건 산 꽃동산 화원이 아니고 BC카드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 입력합니다. 9월 8일. 자, 58가면이고요. 금액 얼마요? 5만원 적혀 있습니다. 거래처는 상단부의 거래처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준 곳의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어디요? 꽃동산 화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중간에 신용카드사라고 나타나는데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요? 어디라고요? 카드사가 BC카드라고. 하단부 입력합니다. 차변이 뭐라고요? 접대비 계정 과목이고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가 되어야 된다.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되 거래처를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꽃동산 화원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뭘로? 카드사로 수정해야 되겠다. BC카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8카면의 경우도 57카가와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카드사도 적어주자. 이런 것들이 주의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것도 특이하다 그지? 접대비인데 500번대 코드 입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특이한 점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어떤 분들 하단부에 접대비 계정 과목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불공 뭐 이렇게 처리하려고 덤벼드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부가세 유형은 요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6번) 문항 10월 17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를 주식회사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6천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걸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았다. 대금 중 5,5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물건 사면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거든요.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용 차량, 즉 트럭이다 이겁니다. 됐죠? 따라서 부가세 유형 51 과세입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차량 운반구 개정 과목, 대변은요 보통예금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10월 17일 51 과세, 금액은 6천만 원, 거래처는 스피드 자동차, 전자여부 여부요. 전자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자, 하단부요. 회계처리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요? 보통예금 5,50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1번 문항 7월 25일자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18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한 거랍니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이미 하였답니다. 자, 7월 25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보면 되겠다, 그지요? 자, 7월 25일자 분계를 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답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그런데 6월 30일자 분계도 한번 볼까요? 6월 30일자 분계 보니까 이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분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다. 이거.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버리면서 차이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해 놓았다. 9724000만큼. 그러면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까?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은 이미 정리 끝났으니까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 요것만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현금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차변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아니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그지? 차변 개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으로 고치죠. 됐습니다. 7월 25일 차변에 있는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10월 12일 주식회사 쌍두컴퓨터의 컴퓨터 50대에 판매단가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를 공급하고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품 매출이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보면 되겠다. 그지요? 날짜는 10월 12일.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유형 10일 과세고요. 금액 적혀 있고 하단부 회계 처리 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답니다. 다른 거는 틀린 거 없을 것 같고요. 대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을 꽂히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이 아니고 뭘로? 제품 매출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수정 완료. 자, 메뉴 닫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43만 원이다. 기중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소모품 3에서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43만 원 정도는 남았더라 이겁니다. 내년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산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비용이 현재 너무 크니까 차변에 있는 비용을 대변으로 적어서 조금 줄여주고 차변을 뭘로?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으로 고쳐준다 이겁니다. 수동 결산입니다. 그지요? 일반 점프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을 소모품으로. 금액 얼마요? 43만 원. 대변은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으로 적어서 좀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은 소모품 B 계정 과목. 그리고 코드 번호는 뭘로? 영업부라고 언급했으니까 800번대 코드로 된 비용 계정 과목을 지금 감소시켜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기말 현재 실제 현금 보유액은 85500, 장부 금액은 7만 원이랍니다. 기말 현재 차액 금액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대요. 기말에 금고를 보니까 요렇게 현금이 있는데 장부 금액은 좀 작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차변의 현금 얼마? 85500과 7만 원의 차이인 15500. 이거 15500 이렇게 자산의 증가로 기록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기록할 겁니다. 자,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고 최종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요 현금 과부족을 이제 차변으로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대변에는 뭘로? 기말 현재까지 원인을 못 바뀌었으니까 잡이익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될 것이다. 요렇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연중에 기중이라고 표현할까요? 기중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12월 31일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 위에 있는 회계 처리도 기중이 아니고 12월 31일로 회계 처리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12월 31일 두 분계가 동일한 날짜에 지금 입력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요. 수동결산이다 그지? 요거를 전부 다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고요. 현금 가부족 15500이 대변에도 그대로 적혀있고 거기 똑같이 차변에도 적혀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그냥 상쇄시켜버리면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빼버리고 요것만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입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뭘로 입력하겠습니까? 그냥 요거 두 개만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하지 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현금 15500 그리고 대변 잡이익 15500 됐습니다.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자동 결산이다 그지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가지고 빨리 작업합시다. 1월부터 12월 자, 기말 원재료 얼마입니까? 230만 원. 기말 제공품 450만 원.
제품 1060000 됐습니다.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마무리합시다. 문제 6번 조회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즉 4월부터 6월 요때의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면 되겠다, 그지요? 기간 4월부터 6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라는 요 구간의 맨 아래쪽에 있을 거다, 그죠? 합계라고 되어 있고 요 중에서 금액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49285000을 확인할 수 있고 349285000 요거 계산기로 딱 입력한 다음에 금액 까먹기 전에, 그지? 입력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합시다. 열리는 메뉴 전부 닫습니다. 자, 349285000 됐습니다. 2번 문항 3월 31일 현재 투자 자산은 전기말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증가되었나? 이런 문제 풀 때는 제일 편한 게 재무 상태표라고 했습니다. 올해 분과 작년 말 여기 딱 비교식으로 나타나니까 재무 상태표 3월 31일 현재다, 그지요? 그러면 3월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이라고? 투자자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 투자자산은 요겁니다. 작년도 말은 얼마라고요? 요거라고. 두 개 차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지요? 계산해 보면 93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입력합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5월에 지출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액에 대한 물음이니까 일개표, 월개표가 제일 편할 겁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기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조회하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보면 각 계정 과목의 5월달 동안의 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그 증가 금액이 차변 쪽에 나타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열은 계정 과목 자체의 변동분, 대체는 대체 거래로 통한 변동분, 현금은 현금이 지출된 부분,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시되는 거고, 지금 사용해야 될 정보는 뭡니까? 계열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계정 과목 전체의 변동분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뭡니까? 수수료 비용이 제일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얼마라고? 520만 원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520만 원은 굳이 필요 없고 수수료 비용이라고만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오케이. 자, 메뉴 닫고 1호 문제 답안 작성 화면 열어서
과목명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어주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7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